이야기를 하는 거를 2년째 제가 지금 했거든요. 이제 뭐 비워크 대표님이나 저기 모티버스 대표님이랑 같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비영리 영역이든 예술적 영역이든 아니면 기업적 영역이든 누군가는 중심점을 갖고선 이것들에 페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기준이 된다가 아니라 누군가는 어디에 이렇게 좀 갇혀있지 않고 활발히 얘기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저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이제 제가 대학을 안 갔거든요.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문화 콘텐츠 관련된 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원래 공부하고 싶었던 건 예술 경영 쪽에 다른 분야가 있는데 그걸 공부해서 이제 한 15년, 한 20년에는 정책 관련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올바르게 좀 성장을 해서 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영역에 들어왔을 때 조금 제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이쪽 어느 쪽의 목소리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갖고 싶은 꿈이고요. 조금 크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참 입에 발린 소리가 됐는지 몰라도 저로서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좀 오랫동안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기기 전서부터 이 부분에 관련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더 비보이라든가 이런 비윤리적인 비사회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아직도 하다못해 저부터도 네,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게 무슨 적이냐라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창업하는데. 네? 아니 진짜 모술적이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내가 딱 느끼면서 내가 부끄럽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었고 지금 그 사상이라도 그 생각 그 자체가 야 이건 존중받을 만하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또 근데 뜻하는 바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다못해 어떤 정책 학술 또 그다음 정책 이런 저기를 했었을 때 이런 사람이 진짜 이런 분이 원래는 좀 어디론가 가야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좋을 건데 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그렇다라면은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제안을 한다라면 제안이라 그럴까 하나의 그 뭐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꿈꾸던 그런 적을 한다라면 우리는 항상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을 갖다가 뭐 보호한다 뭐 한다라는 뭐 슬로건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앞에 거창하게 내놓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하고 그 차이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그네들에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큼은 그네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라. 가치 분배, 공동 분배가 이루어져라. 많고 적고는 그건 뭐 어차피 그 힘의 논리로 가겠지만은 빠뜨리지는 말자라는 논리로. 작은 이 약한 사람들이 제일 우선 필요로 하는 건 물론 뭐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문화 콘텐츠가 문화적인 즐거움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예술적인 지능을 가지신 분들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많은 어떤 소스가 좀 있고 제안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시는데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시간 따지지 않고 질문을 좀 아니요 그건 지금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좀 줘야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서 제가 한번 말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명함을 줬으니까 제가 먼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분들한테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여튼 미안합니다. 아니요, 뭐 잡수시는 그 시간에 약간 했다라 넘어가보죠. 하자고요. 기업과 사회적 기업과 그 두 양쪽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데 지금 직원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가로서 굉장히 10명 정도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중심이나 그런 걸 어떻게 잡아가실 생각인지 교육 쪽. 그러니까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아마 다 초기 창업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집에 돈이 많아서도 사업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게 그런 문제에 있다면 사실 시작을 할 수 없는 거죠. 사회는 그것보다 기회를 많이 주고 있고요.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장 사회적 경험에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동료를 설득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조율이 갖고 있는 거는 뭐 청소년 입시 교육의 문제 아니면 문화예술의 어떤 국한된 문제인데 이거를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좀 더 많은 사회에 필요한 임팩트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에 시급한 문제도 있습니다. 조율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보다. 그러면은 동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제는 사실 시급성이 아니죠. 우리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하는. 그러니까 아마 다 사회적 교육 관련된 보면은 그걸 쓰시라고 할 거예요. 이게 사회의 시급성과 이게 필요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 그걸 다 한 제가 프레젠테이션 700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에서 활동해야 되는 분들 저보다 지원이 더 먼저 가야 되는 것들 사람의 손길이 뻗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럴 때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업가로서 동료들한테 그런 동의를 구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춤을 출 때 제 월 개런티가 좀 많이 받는 편이었거든요. 또래에 비해서 그리고 많이 벌고 그런 친구들을 모았죠. 해보자. 이상과 현실은 상당히 멀리 있거든요. 네.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 2만 원 벌었습니다. 한 달 동안. 네. 사회적 활동만 했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막 이력서 보내주면 이분이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냐. 원래 저는 상업시장에서 어떤 계약을 하고 일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가면 미팅이 이미 시작점이 달라요. 왜 오셨냐부터 시작을 하죠. 내가 간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보이 얘기는 결국 해야 되고 저는 지금은 비보이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다른 시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구성원들이 그 동의를 얻어내기 상당히 힘들어요. 내가 무대에 서는 가치관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청소년을 얘기하면 그러면 정말로 그냥 잠시 예를 들면 편부모가 더 급한지 다문화가 급한지 아니면 진짜 약물 중은 청소년이 급한지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 청소년이 아우르죠. 그럼 사업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동료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게 지금 조율이 갖고 있는 모토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동의를 7, 8명까지 끌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돈을 주고 있어요. 급여를 매달 주고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이 분야에서 연습회비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 기업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의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동료들과 비전을 공유했을 때 순차적으로 그 비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은 주식회사인데 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생겨났을 때 그 정성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세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들어왔던 사람 그 참여도 그 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항상 오픈되게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고 얼마큼 벌어갈 것이고 얼마큼 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나눌 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항상 제가 제일 적게 가져가는 편이 그게 말이 잘 안 나와서 네. 왜냐면 그게 뭐 덜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편하거든요. 근데 저희 동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에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내는 방식을 대표자가 답을 갖고 있으면 동료들은 버팁니다. 내년에 수확이 안 된다고 다 지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씨앗이 있구나라는 거 알면 버티잖아요. 똑같이 대표자가 그 답이 없으면 사실 전 사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보고요. 안 그러면 정확히 비영리 형태로 예술이 갖고 있는 서비스나 아니면 어떤 비영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랑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성원들이 어떤 취지, 어떤 목적을 갖는지. 왜냐면 초기 창업엔 청년등 사회적 교육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제가 만난 분들이 보통 다 대표자의 지인 관계에서 구성을 하세요. 말하기 편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답은 어디에 있냐면 대표자가 친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설명하지 못하고 제가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제가 원래 춤을 추고 그랬는데 페이퍼 작업을 2년 동안 노력해서 아까 PT에서 했지만 지금은 제가 기업인 할 때 원페이지로 보고서를 내거나 그걸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고 거기에 답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하고 그런 것들 대표자의 노력이 끊임없지 않으면 절대 동료들은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 동료들도 엄청 노력 많이 해요. 딴 데 가면 얼마 받는데 저랑 일을 얼마 싫겠어요. 술도 많이 먹고요. 저는. 친구들이 이제 그 일에만 전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다 저희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저가 엄청 힘드시고
사실은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매출 구조가 없었어요. 수익 구조가. 근데 올해는 지금 목표액이 한 4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목표액입니다. 제가 통장에 하면 통장 한번 띄워서 올릴게요. 돈은 벌어야 돈인데, 근데 이제 올해 연간 사업을 한 2개 받았어요. 그래서 운영비부터는 충분히 지금 되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에 성장하는 목표가 이제 내년도 성장 한 3배, 5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이 사업 설계를 처음 할 때 갈 수 있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시장에 들어가는데 진짜 그 전에 했던 생계 때문에 힘들었던 사업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버티는데 한 2년 걸렸고요. 그것들의 지금 가치도 인정받아서 지금 이런 사업 구조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원 산업 쪽으로. 지원 사업이? 저희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조율은 사실 지원 사업 2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성공률이 100%죠. 네. 두 번 다 돼서 사실 되게 좋은 금액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못 벌었던 시기를 아무도 기억 안 하세요. 못 벌고 있거나 뭐 하는 거나 지금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 어디 기업에 가면 선배님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다녀? 이런 얘기도 하시고 차 왜 안 사?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있어야 사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할 때 항상 고민하는 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범위를 항상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냐라는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돈을 받고선 쓰고 마는 구조로 끝나거든요. 저희가 청년에게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외국에서 만드는데 1억이 좀 넘게 들었어요. 일본에 있는 팀들도 알고 그래서 연락을 해보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700만 원에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줄여내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 그런 가치들을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작품을 만드는 게 이제 프랑스에 가서 하는 게 이름만 되면 유명한 감독님들이 도와주세요. 그건 물론 조율이 원래 갖고 있던 맨파워들에 대한 부분들이긴 한데 그 감독님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가치에 대한 논의라는데 이게 지원 사업의 성격이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감독님 처음에 얘기했을 때 페이 구조가 이미 다르죠. 근데 그 사업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럼 이게 지원 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인큐베이팅 사업이고 그래서 이 자금의 유용의 형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했을 때 다음의 가치를 같이 가자라고 해서 저희는 도와주시면은 그분 필드페이를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왜 이 사업에 참여하셨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다 꺼려 하시잖아요. 페이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항상 존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올해 지금 저희가 제작비로 들어가는 돈이 좀 액수가 있긴 한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제작비가 사실 저희가 만든 비용에 진짜 3-4배 되는 비용의 구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이 제일 힘든 거는 제작 초기 시스템에 그 비용 절감의 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스킬이 아마 제작자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인건비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 공연은 인건비랑 제작 시스템 싸움인데 그걸 우선 팔았을 때 아무리 많이 팔아도 안 나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간소화시키고 내부의 기술을 체득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극단 시스템을 좀 차용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이 들어와도 다음 비전을 그릴 수 있는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실질적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지원 사업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춤을 잘